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한다면 첫 번째 주에 했던 것이 제 1과는 어떤 거를 했냐면은 성공 스쿨을 왜 하는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징, 애터미 네트워크는 어떻게 다른가 특징, 그리고 사훈과 경영 목표, 그리고 창업 이념, 그 다음에 3대 문화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자, 2주차에서는 어떤 공부를 했냐면 초기 사업자나 초보 사업자들, 그 다음에 부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빠질 수 있는 어떤 함정, 이런 것들, 간과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빠졌을 때 그것을 빨리 보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그 함정을 보면서 그 다음에 다시 뭐를 했냐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초기 3개월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첫째, 둘째, 셋째 달 그때 우리들이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소비자나 부업자가 사업자로 이렇게 전향되는 그런 시기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 업종에서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성향들이 있어서 그럴 때 라인을 구축하는 방법에서 많은 실수들을 하기 때문에 그 2주에서 두 번째 단원의 라인 구축의 유의사항 꼭 주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을 두 번째에 넣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주로 넘어와서는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결단을 한 사람이 사업 진행을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시스템적인 우리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성공의 8단계의 최종 1차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성공의 8단계 목적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이 어디냐? 바로 오토 판매사라는 곳이었어요. 오토 판매사까지 가게 되면은 애터미에서는 완벽한 성공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토 판매사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 이 5가지의 추진사항 또는 추진 과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게 지금 성공 스쿨이죠. 성공 스쿨은 성공 학교인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학교처럼 공부를 하는 것은 1주에서 말했지만은 기본 지식과 소양, 리더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식과 소양을 갖추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과제를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된다 하는 5가지의 과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5가지의 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보고 그거에 대한 한 가지 한 가지의 과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배포된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보면은 이 5가지의 과제가 딱 나와요. 첫 번째 멤버십, 회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라 해야 되는가.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또 그 멤버 중에서 반드시 소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중에서는 사업의 목적을 두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업자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라는 곳에 코드인을 해서 그분이 시스템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끌어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 과제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과제냐면 이 시스템에 들어온 정착된 이 시스템에 들어온 리더는 반드시 리더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리더십 배양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나나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사 주체의 시스템을 통해서 애터미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되고 리더로서의 그 어떤 자질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배양이라는 것이 3번입니다. 그러면 리더십 배양이 된다는 것은 리더가 생겼고 리더십 배양이 됨으로써 그 조직을 이끌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산하에 한 분만 계셔도 여러분은 리더라고 그랬잖아요. 그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조직은 점점 선순환적으로 커지면서 멤버가 늘어날 건데 그 멤버가 늘어난다는 전제는 그들이 애터미의 제품군들을 사용하고
그 사용하고 먹고 바르고 하는 이 일련의 행위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매출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매출 증대가 되면 그 매출에 의한 250만 PV가 보름 안에 도달되는 수준까지 갈 때 판매사로서 핀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판매사들의 합이 곧 팀장이고, 팀장들의 합이 곧 국장이고, 국장들의 네 분의 합이 곧 본부장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핀업이 될 때까지는 어디까지나 매출이 있어야 되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매출이 있으려면은 리더가 있어서 조직이 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리더가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소비자 집단 중에서 뜻을 가진 분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 멤버는 어떻게 훈련이 되는 거냐면 바로 시스템의 코드인 됨으로써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5가지의 과제가 여러분 앞에 이제 놓여졌어요. 그러면 이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숙제죠, 숙제. 과제라는 건 모든 학과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과제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과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학교 때도 과제가 많잖아요. 또 시험도 쳐야 되죠. 또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떤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그걸 대체할 수도 있겠죠. 어떤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과제예요. 이걸 잘 풀어야 되는데 이 5가지의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한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지난 1, 2, 3과를 해오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표라는 말을 했고, 목적지, 최종 목적지라는 말을 지난 주에 이제 했는데, 내가 왜 애터미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도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 대학교 거기를 이끌고 계시는 김세호 박사님의 한 강의를 내가 이제 듣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대요. 자기가 어떤 성공자라고 하는 분들을 모아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강의를 하러 가서 물었대요. 여러분들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이 사업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의외로 성공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분들 중에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여기에 이 애터미 사업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개념 정리가 안 된 분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 그래요? 목표가 있으시군요. 목표는 뭡니까? 그러면 제가 성공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요?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죠. 아, 꿈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선생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다시 되돌아가서 제 목표를 이루는 게 제 꿈입니다. 이러더래요. 말이 지금 뱅뱅 돌고 있죠.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성공하는 것이고, 성공이 뭐냐 그랬더니 꿈을 갖는 것이고, 꿈이 뭐냐 그랬더니 다시 목표를 이루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목표가 뭐냐 그러면 다시 성공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공이 뭐냐 그러면 자기 꿈을 이루는 거라고 할 거고, 다시 그 꿈이 뭐냐 그러면 다시 목표를 이루는 거라고 하겠죠? 이렇게 개념 정리가 안 돼서 뱅뱅 돌고 있는 거, 이것은 개념이 지금 상실된 상태예요. 본인들의 꿈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부천 상동센터에서는 예전에 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묻고 대충의 답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꿈이라는 건 뭐예요? 현실과 꿈은 반드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차이가. 그렇죠? 그 차이가 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상 꿈과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위치와는 어떤 갭이 이렇게 있어요. 그 갭을 나는 메꾸고 싶다. 2년, 3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나는 애터미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애터미가 그런 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 애터미는 그렇게 이룰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건 정립이 된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애터미는 바로 애터미만이 갖고 있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자료, 객관적 조건 9가지. 그 있었죠? 우리가 마케팅 플랜에도 있었죠? 그 9가지의 논리적 근거를 보면은 이성현 박사님의 그 강의에서 92번인가? 자본 생산성 소득. 거기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볼 것을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이 마케팅 플랜에도 9가지의 특징이 있죠. 자, 글로벌 원 마켓이다 또는 두 줄 바이너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초기 진입비, 유지비, 그 다음에 추천인 제도 자체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한 단계, 무한 누적, 무기한 기다렸다가 전부 누적시켜서 인정을 해준다. 자, 이걸로 소득을 받아가는데 소득은 실링, 천장, 즉 한계성이 있어서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9가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이 사업이 계속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내가 내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성공적 도구입니다. 하는 이유 때문에 애터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있다고 한다면 노후에 내가 미래 준비를 이 애터미로 이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 노후의 삶이 바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분명한 애터미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분은 이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터미가 왜 애터미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애터미를 합니다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졌다면 이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애터미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그 이유 때문에 가는 거예요. 김현숙 총당장님께서도 어저께 강의 중에 그러죠? 회장님께서도 그러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도구를 만나서 애터미를 해야 된다면 그런데도 애터미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슴에 사랑이 없다. 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도구를 만났는데도 내가 하지 않는다? 사랑이 식은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될 것은 우리의 만남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 파트너가 직접 대고 묻지는 않겠으나 파트너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폰서와 함께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맥을 통하는 거예요. 스폰서, 나, 파트너. 왜 함께 일을 해야 될까? 왜 애터미를 꼭 너하고 같이 해야 되지? 그 답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찾으시면 돼요. 거울을 놓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셔요. 우리 여기 노선 여사님께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탁 놓고 우아하게 딱 서가지고 야 선자야 너라면 선자 너하고 같이 사업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질문이고 답은 귀한 답이 올 거예요. 여기 우리 이순석 사장님도 꼭 해보세요. 순석아 너라면 너하고 이 애터미 사업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요. 이민숙 사장님 물어보실래요? 물어보실 거면 이렇게 항상 답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거울 속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럼 정현조 너라면 내가 같이 사업하지. 그러면 성공이야. 아니 선자야 너라면 내가 당연히 같이 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만남의 가치 이것을 얘기를 하면 너와 내가 아는 사이잖아. 그 정도는 좀 약한 거예요. 이유가. 근데 조금 강한 것은 어떤 거냐면 그래 네가 나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자로서의 리더의 자질을 이미 갖췄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내 모습을 말하려니까 내가 개면적어요 막. 그러면은 자신감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더의 조건을 빨리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애터미를 먼저 알고 이 성공 방법을 알아버렸다. 너가 이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하고도 알고 있는 만남의 가치도 있지만 내가 또 리더의 조건도 갖고 있고 그렇지만은 반드시 너를 성공시킬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어. 왜? 나는 이 성공 방법을 알았거든. 좀 설득력이 조금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무엇보다도 있잖아. 나는 너한테 진정성을 갖고 있잖아. 너하고 나하고 친구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잘 알고 너는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너한테 진정성, 사랑을 갖고 있잖아. 이거보다 더 행복이급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입에서 이게 진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입에서 그게 이 사람을 꼬시기 위한 말로 가짜로 말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알아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러한 의미를 두고 오늘 수업에 좀 임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 아까 그 강의로 내가 추천드렸죠. 몇 번? 자본 생산성 소득이라고 하는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가 있는데요. 92번을 추천드립니다. 적어놓으세요. 92번. 반드시 두세 번 들으셔서 애터미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9가지의 조건을 찾아서 익히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터미를 자신 있게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성공의 도구구나. 이걸 내가 알아버린 이상은 나는 이거 가지고 성공할 것이고 내 파트너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객관적 조건을 전부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알았으면 이렇게 이민숙 사님은 아직도 몰랐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를 잠깐 들어가 보면은요. 오늘은 크게 제목을 5가지 과제를 잡았는데 그거 제목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도대체 오토 판매사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의 멤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함께하는 파트너 사장님들 멤버가 얼만큼 있어야 될까? 그 멤버들 중에서 진짜 리더라고 하는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파트너, 사업 파트너. 그 사업 파트너가 나온다면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두어서 리더십을 배양할 것이냐. 그래서 시스템에다가 반드시 초대를 하고 초대된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리더십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 배양된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 리더가 섬으로 그 산하에 다시 소비 조직과 그 다음에 사업 조직이 커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매출 또한 커지는 거예요. 그 매출이 커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100만, 150만 되던 것이 200만, 250만까지 보름에 차는 판사가 되고 그 판매사가 오토가 되면은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완벽한 성공자의 위치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5가지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것을 간단하게 한 번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멤버입니다. 멤버는 여러분들이 많은 멤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총단장님도 얘기하시죠? 어떤 분을 만났는데 900명을 등록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900명 등록하고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등록의 목적을 항상 구매에 둬야 되는 거예요. 구매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가지려고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등록을 하고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좌와 우측에 회원, 즉 등록된 사람은 한 100명 정도 있으면 넉넉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 100명 정도 있는 숫자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 50가정 정도가 스스로 등록할 줄 알고 스스로 구매할 줄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가 이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쓸 수 있도록
구매를 하고 나면 쓰고 제품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왜 이렇게 싼 거야? 이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지식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회원을 등록할 줄 알고 상품 지식도 생기고 체험도 있고 그러면서 구매를 직접 할 수 있는 분, 우리 크게 카테고리로 본다면 등록할 줄 알고 구매할 줄 알면 이런 분들이 써본 체험에 의해서 소개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멤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멤버들 중에 100명 정도의 일반 회원이라면 그 중에 약 50가정 정도가 쓸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등록과 구매를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좌에 한 명, 우측에서 한 명, 반드시 이 사업을 함께 하겠다는 분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분을 발굴을 해서 제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먼저 한 분을 만나면 그분과 또 밑에서 한 분에서 두 분이 같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과정에서 이 두 분이 바로 여러분과 사업 파트너로서 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로 리더십 배양을 위한 시스템에다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바로 뭐냐? 우리 애터미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원데이 세미나도 있고 석세스 세미나도 있고 그 다음에 퇴근 후 애터미도 있고 거기에다가 오토 판매사 컨퍼런스 있죠. 오늘 했습니다. 또 리더스 컨퍼런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줌 미팅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회사 주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부가 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코드인이 되면 이 시스템 안에서 반드시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배양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리더십 배양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크기만큼의 조직이 커질 텐데 이 리더십 배양이 안 되면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 크기의 어항이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량만큼 조직이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적 소양도 키워야겠지만 지적인 소양도 키워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우리 이덕우 총단장님께서는 한마디로 딱 그래요. 성공자가 걸어간 길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어요. 성공자들이 걸어간 대로 자, 이덕우 총단장님이 했던 방향 그대로 잡고 그분이 했던 거 그분이 왼발 뛴 곳에 나도 왼발 놓고 그분이 오른발 떼놓은 곳에 나도 오른발을 놓는다면 언젠가는 그분이 섰던 오토 판매사, 오토 팀장, 국장, 임페리얼까지 딱 정상까지 똑같이 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거지, 체계.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자꾸 하고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예전에 이영권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시스템이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딱 정례화해 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받아 적어보세요. 그리고 외워보세요. 자, 준비됐죠? 회사가, 시스템이란 회사가,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회사예요. 회사가 사업자들의 성공을 위하여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연구, 분석,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활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시스템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다고요.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주체가 누가 되냐면 보통 사업자들의 그룹장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체를 회사가 주체를 해야 돼요. 목적은 어디다 두냐면 경영자의 성공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회사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 우리 같은 사업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짧은 기간이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연구하고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개발, 이렇게 하면 성공이더라 하고 개발을 해놓은 여러 가지 활동, 즉 회사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하면 성공이야 하고 만들어 놓은 활동이 곧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시스템이 뭔지 아시겠죠? 그 시스템에 코드인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 왜 우리 밥솥
비유 많이 하죠. 자, 저 한번 쳐다보실래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저녁 잡수셨죠? 그럴 때 밥할 때 전기 밥솥에 밥할 적에 전기 밥솥에 코드를 꼽죠. 그러면 전기가 통해서 밥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밥이 됐나 안 됐나 코드 빼고 열어보고 다시 닫고 코드 꼽았다가 다시 또 빼고 열어보고 하면 밥이 돼요, 안 돼요? 밥이 되다 말다 해가지고 나중에 밥인지 죽인지 모르죠. 그런 이상한 작품이 나와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 죽도 밥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죽이면 죽이고 밥이면 밥이라 해야 되는데 죽도 밥도 안 돼버려요. 우리 사업이 그렇게 이 시스템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코드인이 됐다 말았다 하면은 사업 자체가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도 아닌 것이 일반 소비자도 아닌 것이 뭔가는 알아들은 듯한데 모르고 모르는 듯한데 아는 척하고 하는 반건달이 돼버린다. 그것을 보통 건달 세계에서는 반달이라고 그래요. 반달. 건달이면 건달이고 민간인이면 민간인이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건달을 반달이라고 그래요. 우리 애터미 사업에도 이 반달이 많아요.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디 감히 우리 내 나이 내에 있는 우리 사장님들이 귀한 분들이 반달이라고 감히 말해봐요. 내가 가서 가만 안 놔둘 거야. 정말 완전한 성공자들, 사업자들인데 다른 라인에 보면은요 진짜 반달들 많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죽도 밥도 아닌 사람도 많아. 이 사업자도 아닌 것이 소비자도 아니야. 근데 아는 척은 엄청 해요. 절대로 반달, 여러분들 반달 만나면요 빨리 피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거 반달한테 물리면 반달돼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왜 좀비한테 물리면 여러분 좀비 돼버리는 영화 보셨죠? 그게 반달한테 물리면 반드시 반달됩니다. 큰일 나요. 자, 이제 조금 여유 있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고 나면은 이 리더십 배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코드인 돼 있던 리더들이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원데이 석세스 또는 퇴근 후 애터미 또는 리더스 컨퍼런스 또는 이 오토 판매사님들 모아가지고 교육하는 오토 판매사 교육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여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모든 회사 주체의 활동들이 전부 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 리더가 들어가서 계속 시스템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 주체이기 때문에 회사가 의도하는 바에 리더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스폰서 리더, 나 리더, 그 다음에 파트너 리더가 있으면 이 리더들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도와 같은 물결을 이루면서 크게 돌기 시작하겠죠. 성공입니다. 모두가 집단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시스템적인 성공. 그러면 바로 이 리더십 배양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얘기.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리더십 배양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스폰서 또는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8단계는 하나의 시스템이고 기술이고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테크닉. 그렇다면 이 6조 성공 스쿨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모아가지고 밤에 그것도 이 야심한 시각에 이 성공 스쿨 과정은 바로 뭐냐면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양육 과정, 리더를 사람을 사랑으로 키우는 그런 키우는 과정, 사업을 양육과 육성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성공의 8단계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의 기술이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하나의 프레임 틀이고 그러면서 테크닉, 기술이라면 6주 성공 스쿨을 통해서 그 공식 세미나에서 다 하지 못했던 말들을 농축한 말을 여러분에게 줌으로써 정말로 엄마가 사랑으로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사랑으로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양육하고 육성하는 과정이 바로 이 6주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는 훈련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주진원 단장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더 교환에는 이걸 써놨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 리더십 배양이 없이 절대로 크라운 클럽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현재 주진환 단장님 우리 라인의 최고 직급자시죠. 그러니까 주진환 단장님은 크라운 마스터이면서 크라운 클럽에 계신 거예요. 굉장히 올바르게 성공되신 분이죠. 시스템적으로 정말로 성공이 반듯하게 되신 애터미의 신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복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인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바로 그 산하에 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육주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 크라운 마스터가 아니니까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주진환 크라운 마스터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스토리텔링은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 리더십 배양 없이는 크라운 클럽을 갈 수 없다.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아직 크라운은 안 가봤죠. 그러나 동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큰 라인이 있고 좀 적은 라인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두 줄 라인의 사업이기 때문에 큰 쪽도 바라보고 거기에도 증원과 양육, 육성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큰 리더다. 그 리더는 반드시 이 리더십 배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리더십 배양은 나중에 국장 이상부터는 책 읽기와 강의 듣기에서 결판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리더죠. 그런데 여러분 파트너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누군가한테는 파트너이지만 누군가한테는 내가 스폰서예요. 그러니까 스폰서의 역할과 파트너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나는 스폰서이고 파트너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폰서가 파트너를 업고 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폰서는 스폰서대로의 짐이 한가득 있어요. 파트너는 파트너대로 짊어지고 갈 짐이 한가득 있죠. 그리고 직급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판매사가 이뤄내야 되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짐이 있다고 한다면 판매사는 그 다음에 판매사를 갈 때 이미 팀장 가는 스폰서가 있다고 한다면 또는 유지를 해야 되는 스폰서가 있다면 그들은 그들대로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올라갈 때 그 같은 짐을 지고 가는데 뒤에서 스폰서님 하고 끌어 잡아당기면 스폰서는 자기 짐 한가득에 파트너의 짐까지 짊어질 수 있죠. 불쌍한 게 스폰서예요. 그럼 파트너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우리 스폰서가 나를 왜 안 돕지?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해. 그런데 나는 영원히 파트너가 아니라 나도 스폰서가 되는 날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파트너가 스폰서가 되는 그때에도 나는 계속 파트너로 남아있을 거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걸 물어봐야 돼요. 나는 스폰서일까? 아니면 나는 파트너일까?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폰서를 보면 나는 파트너야. 그리고 내 파트너를 보면 나는 스폰서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하려면 스폰서로서의 리더십과 파트너로서의 리더십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시스템의 코드인 됨으로써 리더십을 키워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 리더십을 커짐에 따라서 조직이 점점 커지는데 소비 조직도 그 다음에 사업 조직도 커지니까 매출은 늘어나게 되어 있고 늘어나는 매출에 의해서 핀업 즉 승급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5가지의 과제인데 이 핀업 즉 승급을 할 때에 우리는 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전, 판매사 도전 이럽니다. 그럴 때 이 판매사를 내가 오토 판매사가 나는 판매사 도전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 살던 읍에까지 가야겠다 4km를 다 가가지고 4km 앞에서 나는 4km를 도전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나는 4km를 걸어서 한번 가볼래, 40km를 걸어서 백리길을 가볼래 하는 것은 출발선상에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발선상에서 내가 판매사를 가겠다 이렇게 도전을 한다 할 적에는 도전할 때 뭘로 가느냐면 반드시 매출이 있어야 됩니다.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소비 조직, 즉 소비를 하는 소비자 파트너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100명, 100명, 50가정, 50가정, 둘 정도의 사업자, 그들을 반드시 시스템에 초대를 해서 그 시스템에서 리더십을 배양하고 그 배양된 리더십에 의해서 또 소조직이 소비조직과 그 다음에 사업조직으로 커지면서 매출이 커지고 그 매출 커지는 걸로 인해서 핀업이 된다. 이때 핀업 가는 것이 바로 판매사를 가는 거고, 판매사가 오토가 아직 안 됐다면 계속 판매사를 도전하면서 오토 판매사까지 도달을 하는 최종 목적지인 1차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판매사를 도전하는 방법을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사를 할 적에는 250만 점, 250만 점이 있으니까 무턱대고 점수만 있으면 되는 거 하고, 제일 쉬운 방법은 카드를 동원하거나 또 스폰서 보고 얼마를 내려달라 하거나 이런 방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불편한 사항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1차적으로는 내가 100만 점이나 150, 120만 점 이런 일반 매출이 얼마 정도 올라온다 싶을 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평균 3분기 이상, 그러면 한 달 반 전 그 이상은 평균 매출을 한번 보십시오. 봐서 그 매출이 약 한 120만 PV 이상, 즉 250만의 반 이상을 넘어가 있다 하면 도전할 만해요. 그 다음에 이 자연 매출에다가 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도전할 때 작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4월 2기 16일부터 말일까지 또는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나는 판매사를 가겠습니다 하고 도전을 탁 한다면, 그 이전 분기인 4월 2기면은 4월 1기인 4월 1일부터 15일 그 기간 안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은 자연 매출일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도전을 하나 안 하나 모든 소비자들이 먹고 쓰고 바르고 하는 PV들이 모아진 점수는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특별한 매출이 여러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미리 예상을 하고 받아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외삼촌 댁에 공기청정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외삼촌, 제가요 판매사라는 것을 도전하기로 했어요. 다음 분기에. 그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애터미 제품을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숙제가 하나 있는데, 이런 기회에 저를 돕는다 생각하고 공기청정기 한번 여기다 놔보세요. 정말로 공기를, 맑은 공기, 밥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한번 해보세요. 해서 거기에서 공기청정기를 사겠다고 한다면 그때 매출을 해도 좋겠으나, 내 계획이 판매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예상 매출 같은 경우는 미리 약속했습니다 하나를 약속 받아 놓고 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약속 받은 만큼 카드를 미리 끊어서 예약을 해갖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예상 매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상 매출들은 가급적이면 잔잔한 김 같은 거 또는 뭐 이렇게 작은 거 있죠. 물휴지 뭐 이렇게 작은 거, 이런 것들 수세미, 여기 그냥 주방 키친 티슈 얼마 좋아 막 이렇게 이런 것들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제품군들은 정말로 좋고 가격도 싸다는 것은 맞으나, 그런 제품은 시중 말로는 미끼 상품이라는데 우리는 미끼 상품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본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에 딱 딛고 거기에 우리 주력 제품을 넣고 써보게끔 해주기 위한 하나의 계단이다. 즉 상륙을 하는데 쓰여지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륙 제품. 외삼촌 집에 아니면은 큰 집에 또는 동서 집에 이렇게
애터미의 주력 제품인 화장품과 해모임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로 좋고 싸다는 것들을 알리는 데 하나의 상륙하는 데,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상륙을 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디딤돌 제품이다. 이렇게 상륙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치약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58,000원어치 20개를 사면 만점을 줘요. 굉장히 포인트가 낮죠. 그러나 제품은 워낙 싸고 꼭 필요로 하는 제품군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씀으로써 그런 분들이 다른 제품도 정말로 좋고 쌀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는 상륙 제품.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사업을 전략적으로 또는 전술적으로 전투적으로 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전략, 전술, 전투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이건 군대 용어지만 다음 주에 설명을 한번 할 거예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메모만 해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예상되는 매출도 잡아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쓰여질 제품이 있는가도 조사를 해보세요. 이런 기회에 내가 먹어야 될 해모임 떨어지지 않았나? 화장품 떨어질 때 돼가지 않나? 여러분들의 지금 몇 텀이나 하고 있는지를 쫙 조사를 해서 이게 내가 조전을 할 때 내가 써야 될 제품군을 쫙 뽑아봤더니 그게 한 몇십만 포인트 나온다 이거예요. 절대 카드빚 지지 않고도 50만 정도 포인트는 분명히 여러분 수당 내에서도 여러분 제품들, 필수품들을 구매해서 다 이런 기회에 체험해 볼 수도 있어요. 의무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나의 매출이라고 하는데 나의 매출 또한 여러분들의 그 도전하는 분기에 실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본사가 이렇게 여러분의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본인 PV가 30만 점 에이전트인데 나는 이번에 판매사를 도전한다고 하면 내가 에이전트가 아닌 특약점에 와 있어야 하는데 내 본인 아이디에 70만 점까지 쌓여야 되거든요. 그럴 때 내가 내 집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큼 내 아이디에서 40만 점을 샀다면 그 40만 점은 판매사 250 가는데 소실적적으로 쓰여질 수가 있다. 그러면 한쪽은 210만 점까지만 와도 판매사로서 도전이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매출도 여러분들의 도전에 도움이 되는 매출이에요. 매출 PV예요. 이렇게 해도 250만 PV가 채워지지 않는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열정, 여기에서 열정이 나오는 건데 점수가 될 만한 것들, 해모임 또는 화장품 같은 거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직접 콜드 컨택을 하든 아니면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팔든 이고지고 나가서 막 팔아가지고 강매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점수가 있어야 여러분이 도전이 되는 거고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달성을 하면은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에 의해서 강매된 제품은 반드시 그 다음 분기 정도에는 반복 구매로 이어지고 재구매되는 제품으로 여러분의 매출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강매가 바로 열정이다. 때로는 불쌍하게 보일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불쌍한 눈으로 이거 하나만 팔아줘 그렇게 부탁해도 돼요. 치약 하나도 안 팔아준다. 그때는 회장님이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도 안 팔아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앞에 무릎 꿇고 비를 해요. 왜?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안 팔아준다면 그거는 내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그동안. 반성하면서 내가 앞으로 잘 살을게. 이거 하나만 팔아줘. 그렇게 해서라도 팔아서 이고지고 나가서 달성을 하는 것이 도전이고 도전된 사람이 달성을 하면 성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매출에서 다시 반복 구매와 그 소개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 매출과 또는 예상되는 매출을 미리 주문받는 거랄지 또는 나의 매출이랄지 또는 강매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일반 고객들한테 제품이 전달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두가 다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파는 것도 도전이에요. 김현숙 총단장님 그러잖아요. 하루에 1만 PV 한 사람 등록. 한 달 동안 해보고 두 번째 달에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써본 사람들한테 소개받는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강매를 해서를 쓰리고 마셔야 돼요. 그것이 열정이에요.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판매사가 도전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이거는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길을 알고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팀장 갈 때부터는 이렇게 막 팔았어요. 그리고 막 살살 꼬셨어, 막. 근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다른 다단계들 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꼬셔서 팔면은 다음에 안 사거든요. 비싸니까. 첫째. 그런데 애터미는 꼬셔서 팔아도 다음에 재구매도 가요. 반복 구매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매를 하라고 강요를 해도 하나도 계면적지 않아요. 저는 판매사 때는 그냥 적당히 갔어요. 그러니까 팀장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년 반이나 걸렸어요. 그 팀장 가고 나서 그때부터 이 일을 알았어요. 제대로 하니까 그때부터는 멤버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소비되는 소비자들로부터 소비자가 소개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핀업이 되는데 이 5가지의 과제가 조직적으로, 즉 유기적으로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조직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나인에서는 6코어를 하라고 그래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6코어. 그런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6코어라고 하지 않고 8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6코어를 한번 얘기를, 여기에 이 과제에서 나온 6코어를 소개를 하면 순서대로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가 바로 애용이에요. 내가 먼저 써보는 거예요. 애용하고 사용은 틀려요. 그냥 사용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애용은 뭐냐면 촉촉한 눈으로, 아주 사랑의 마음을 머금고 촉촉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세제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 주진원 단장님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분은 치약을 가지고 우리 양치를 하고 나면 거품을 안 버린대요. 먹어버린대요. 세제로 있잖아요. 세제로 너무 아까워서 주스 타가지고 마셔버린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크라운인 내가 하는 말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애정을 갖고 한번 써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설거지가 취미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희한한 취미 가졌다고 생각하시죠? 세제를 써보면 그 취미가 붙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뽀드득하니. 그래요? 그러면 제품을 안 써본 사람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쓰되 촉촉한 눈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써보면 그것을 우리는 애용이래요. 사랑 애자, 애용. 내가 써봄으로써 뭐가 생기냐면, 왜 이렇게 좋지? 왜 이렇게 가격이 이 정도면 싼데? 이런 생각이 들면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면 그 궁금증이 해소돼요? 바로 센터에 가서 미팅. 이런 미팅에 참석을 하면 왜 좋은지, 왜 싼지, 그리고 회사는 왜 좋은 제품을 싸게 주려고 애를 쓰는지의 그 구조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미팅 참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미팅 참석을 해보면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생겨. 왜? 내가 써봤더니 정말로 좋고 정말 싼데 왜 그런지를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 만나는 사람마다 애터미 써봐. 좋고 싸다. 쓰면 네가 이익된다. 이 말을 하게 돼. 이것을 우리는 소비자 구축이란 말을 씁니다. 그 소비자들 중에서 아까 그랬죠? 과제 중에 나왔죠? 그 중에서 바로 리더급의, 즉 성향을 가진 사업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세요. 나랑 같이 애터미 해보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다. 그래서 아까 도구적 가치 8가지를 분명하게 공부를 해놔야 된다고 제가 과제를 드렸습니다. 자, 소비자 구축을 한 다음에 사업자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랑 같이 사업해볼래? 이 말을 하면 그날에 내가 과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바로 책을 읽고 내 소양을 키우는 거예요. 리더가 됨으로써
다음에 오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소양을 갖춰야 되니까 책 읽기하고 강의를 많이 들어야겠죠. 강의 듣기. 이렇게 6가지가 이 섹스 코어인데, 애토미에서는 이 6가지에 2가지를 더 더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스폰서와 상담을 자주 해야 된다. 상담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서로의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신뢰 쌓기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이 2가지가 바로 들어가면 8코어가 됩니다. 근데 8코어에서는 사업자 구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기에서는 사업 설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STP. 자, 그렇죠? 자, 보세요. A코어는 그런데 순서가 조금 다르죠. A코어에서는 책 읽기와 VOD, 시청 강의 듣기가 1번, 2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A용인가 봤더니 A용이 거기에도 안 나오고, 세 번째에는 뭐가 나와요? 바로 미팅 참석이 나오고, 네 번째 A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A코어의 순서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잠깐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A코어인데, A코어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있죠. A코어의 순서를 보면 여기 책 읽기 이렇게 되어 있죠. 15분. 그 다음 VOD 시청. 그 다음에 미팅 참석. 자, 우리 책 읽기는 몇 번에 들어있어요? 5번에 들어있어요. 식스코어는. 6번이 바로 VOD 시청 강의 듣기죠. 근데 미팅 참석은 우리는 3번째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A용이었거든요. 그런데 A코어에는 4번째에 있죠? 자, A용. 써라 이거예요. 써라. 촉촉한 눈으로. 그 다음에 사업자 구축이 바로 쇼더 플랜, 즉 애터미의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까지를 설명하는 STP 쇼더 플랜이 5번째에 있는데, 우리 사업자 구축이라는 단어로 쓰죠. 그 다음에 소비 전달은 여기 소비자 구축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상담하고 신뢰 쌓기. 그러는데 이 1, 2, 3, 4, 5, 6이 우리 6코어에서는 뭐가 1번이냐면 A용 써보고, 정말로 왜 이렇게 좋고 싼지를 미팅에 참석해보고, 미팅 참석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을 알면은 소비자 전달을 합니다. 이 소비 전달을 하고, 소비자 전달 중에서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쇼더 플랜, 즉 사업자 구축을 해서 그 사람에게 다시 이제 미팅에 참석하게끔 쓰게끔 이렇게 내려갈 적에 내가 책 읽기와 VOD 시청 강의 듣기를 함으로써 내 소양을 갖춰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8가지 안에 내용이 바로 중요한 거죠. 매일매일 해내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A코어 형식이 있고, A코어 신뢰 쌓기랄지 상담 나는 빼고 우선 6코어 하겠다 하면 6코어 양식으로 먼저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날짜에 동그라미 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안 나오는 날은 내가 오늘 책은 안 읽었다. 책 읽기는 가입표. 그렇죠? 내가 누군가한테 제품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제품 전달 한번 써봐. 좋고 싸니 너가 이 얘기야. 이 말을 안 했어. 그러면 그날 가입표. 그런데 내가 가입표를 치고 싶지 않아. 동그라미 치고 싶으면 자려고 누웠다가도 일어나서 옆에 있는 좋은 사람 한 분 있죠. 딱 깨워야 돼요. 깨워가지고 잠깐 일어나봐. 앉혀놓고 애터미 오늘 몇 가지 써봤어? 써야 돼.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재우면 돼요. 아무도 반응이 없네. 혹시 벌써 잠드셨나요, 옆에 분들? 아직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 에잇코어가 바로 애터미 성공의 8단계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에잇코어를 양식을 따라서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된다. 이 에잇코어는 상동센터 제가 컴퓨터에 이렇게 짜서 올려놓은 거 있어요. 언제든지 빼서 침대 매트에 한 달에 한 장씩 붙여가지고 동그라미를 계속 해가시면 됩니다. 내일이라도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빼서 선물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만 더 쓰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넘겨드릴게요. 밤중이라 많이 따분하시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따분하지 않죠. 엄청 재밌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의 중에 아,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 필수 5가지의 과제, 이렇게 5가지를 푸는 거예요. 이 5가지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에는 이 6코어만 한 것이 없어요. A코어, A코어를 다 하시면 더 좋죠. 자, 그 다음에 이 성공의 8단계하고 A코어와 그 다음에 이 성공 스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떠한 뚝뚝 떨어져 있는 거냐? 전부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인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원데이 석세스, 그 다음에 퇴근 후 애터미 등등, 여기 리더스 컨퍼런스 또는 오토파메스의 컨퍼런스, 이런 모든 시스템화되어 있는 본사 주체의 강의에서 다 할 수 없는 말들을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리더들이 이런 과정, 성공 스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고 함께하고 생각을 같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A코어 중에 소비자 구축,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누군가에게 제품을 전달합니다. 제품을 전달할 때 모두가 다 나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 이렇게 은혜롭게 말하는 분이 아니고, 아니야, 또는 대꾸도 안 하는 사람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계시도 않은 집에 와가지고 영업으로 왔다고 소금을 뿌려버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소금은 안 맞아봤어요. 인상이 워낙 좋아가지고 들어가면 그냥 좋은 인상 때문에 소금까지 뿌리진 않더라고. 그런데 애터미를 권했을 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2가지 중 하나죠. 애터미가 뭔지 몰라서.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확신이 없어서 안 해요. 확신이. 그런데 내가 애터미를 하는 게 맞다. 나는 애터미밖에 할 게 없네. 하고 확신이 들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도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 포기하는 분도 2가지 중에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맞아. 이것은 되는 건 맞거든. 그래서 내가 했는데 막상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 되는 것은 맞아.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아니구만.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그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에서 찾습니다. 자, 처음에 몰라서 안 하는 분이나 알아도 확신이 없어서 못 하는 분이나 하기는 했는데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왜 그런가 했더니 맞는 줄 알고 했는데 내가 틀렸어. 또는 맞기는 맞는데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어쨌든 안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것이 뭐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의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설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터미 성공 스쿨을 할 때 이 말을, 목표 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정확한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 자, 1차 목적지를 오토 판매사에다 두었다 한다면 오토 판매사를 왜 가야 되는가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 지점의 깃발을 향해서 가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성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빨리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 방향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어떤 분이 스피치하고 강의하는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전 시간에 제가 분명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단어 싸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라도 말을 한다면, 이제 정현조 본부장하고 같이 이 공부를 했다면 방향이라는 말은 속도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방향 없이 그냥 운동량만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속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몰고 어딘가를 가고자 할 적에 120km per hour로 달립니다. 1시간에 120km 가는 정도의 속력으로 달려.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없이 막 달린다 그런다면 가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랬지? 그런 분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이겠죠. 응. 중간에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다행이에요. 그거는 오락가락 해도 제정신 돌아올 때 목적지를 가면 되는데 끝까지 제정신이 안 돌아오면 어떡해요?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거. 그걸 보고 속력이라고 그래요. 그냥 운동량만 있는 거야. 그런데 속도는 뭐냐면 정확한 방향과 목표 지점을 딱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120km를 달리는 거예요. 똑같은 120km는 맞으나 속력만 있는 것은 이 스칼라, 운동량만 있는 것이고 이 위치 벡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량이 없기 때문에 위치를 찍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달리면 속력만 있는 건데 우리는 속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속력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 이것이 정확한 답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렇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4주 과정을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리더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때 첫째 과에서 5주차에서 해야 되는 것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때 멤버십과 그 멤버십으로 조직을 어떻게 짜고 그 조직 관리에 탑에 서 있는 리더를 발굴을 해서 어떻게 리더십 배양을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놓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한테 스폰서고 누군가한테는 파트너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바로 멤버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회원 멤버들을 어떻게 조직화, 내 산하의 판매사님들, 팀장님들을 어떻게 리더를 세우고 조직화를 하고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리더십 배양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5주, 6주의 이제 과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너무 정신없이 달려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모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후에 오늘 이렇게 녹화되고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들끼리 쓰는 유튜브에 우리 김은정 팀장님께서 이 편집을 해서 잘 올려주시면 그 주소를 링크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여러분들 산하에 있는 모든 파트너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고요. 오늘 4주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눈꺼풀을 보니까 많이 피곤이 또 조금 느껴지기도 하는데 또 초롱초롱한 눈으로 신기하게 듣는 분도 막 계시고 그래요. 여기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 저녁에 또 에너지를 충전해야 또 내일 출근들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30분 안에는 반드시 끝내려고 합니다. 자, 질문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앞에 한번 타치를 한 다음에 음소거 해제 누르시고 말씀을 주시면 돼요. 서로 싸우지 마시고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제가 다시 뺏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보충을 아예 하고 갈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없나요? 여기까지 질문이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는 이 단원에 대해서 너무 완벽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다. 또 하나는 아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혹시 2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과제 중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멤버들이 50가정, 50가정 둘둘 그들을 다시 시스템에 코드인했더니 거기에서 리더십 배양을 하고 그 리더십 배양에 의한 조직화가 더 커짐에 따라 매출이 증대되니까 핀업을 한다. 여러분들 혹시 의심이 들어야 되는데요. 왜 꼭 매출이 는다고만 말씀을 하세요? 매출이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 무조건 하고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 성공만 하던가요? 되다 말다 하기도 하고 안 되는 사람도 있던가요?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어보세요. 왜 매출은 계속 증대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파트너하고 처음 오신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매출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스폰서님 도전적으로 물어요. 왜 매출이 커진다고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이거 다단계 매출인데 줄 수도 있잖아요. 멤버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거 공부를 안 해놓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이유 매출 증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맞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메모를 했다 이것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매출이 늘어난다고 계속 본부장님은 주장을 할까? 그렇죠? 소득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매출이 늘어나면 소득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매출 PV가 늘어나면. 그렇죠? 이 매출 PV가 늘어난 이유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산하에서 소득이 계속 커지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커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주에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한 기억이 나요. 간단하게 하면서 제가 5주나 4주쯤에 가서 다시 나오니까 뒤에 다시 나올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회원이 늘어나고 멤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반복 구매가 계속 일어나니까 소득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계속 회원이 늘기만 할까요?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의문점이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늘어난다고 주장을 할 때 왜 늘어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제품 자체가 컨셉이 뭐냐면 애터미의 핵심인데 애터미의 핵심인 제품 컨셉이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이 좋고 싸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에요. 생필품이 좋고 싸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소비자 잉여, 카스터머 서플러스, 소비자들한테 남는 뭔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뭔가가 좋은 만큼 품질에 대해서 남는 게 있고 싼 만큼 가격에 대해서 비용이 남는. 그러면 싼 만큼 이익, 좋은 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이익이지만 내 언니, 동생, 이모, 고모, 삼촌도 이익이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멤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득이 나한테는 소개수당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샴푸, 린스 같은 생활 필수품이 기존에 여러분이 쓰던 것보다 더 좋은가? 기존에 쓰던 가격보다 더 싼가를 검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을 이대로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 파트너들한테. 그러면 설득이 돼요. 왜? 옳은 말이거든. 옳은 말이거든. 애터미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벗어날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어차피 쓸 생필품이 좋고 싸다. 그러니 쓰면 네가 이익이야. 좋은 말로 할 때 너만 써.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죠. 좋은 말로 할 때 쓰라고. 그게 이제 너무 고압적인 자세인데 내가 농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소비자님들을 만나러 가가지고 소비자님 좋은 말로 할 때 쓰세요. 그러면은 쓰겠어요? 쓰고 싶어도 안 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이 좀 확 깨라고 이런 말을 했고요.
이렇게 회원이 증가되고 그 늘어나는 멤버들에 의해서 반복 구매가 된다는 것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생필품이라는 조건이 1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쓰고 소개하는 것 때문에 멤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늘어나는 내 조직의 멤버가 늘어날 때의 조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제품이 좋고 싼 생필품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어디에서도 늘어나냐면 전 지구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쓰고 중국에서는 전구적이라는 말을 써요. 회원이 증가하죠. 그리고 그들한테서 세 번째는 가입비나 월 유지 의무를 두지 않고 아무 조건을 두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을 하고 쓰기만 하면 이익이다. 이런 거에 의해서 그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을 하는 순간 내 멤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회원 가입을 해야지 아이디가 있어야 물건 구입하니까. 멤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입비 월 유지 없다는 것도 멤버가 늘어나는 조건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네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 휴먼 릴레이션십,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휴먼 네트워킹이라고 그러죠.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 사람과 사람으로 네트를 짜고 그 네트에 마케팅, 즉 유통을 집어넣었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본이 가장 큰 자본인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내 파트너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인해서 연결시켜 놓으면 하나의 망이 되잖아요. 어떤 망? 소비 조직망이 되는 거예요. 소비 조직. 그래서 그 조직이 점점 촘촘하게 크게 짜짐에 따라서 나의 소득의 볼륨이 같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람, 인간 자본, 휴먼 캐피탈. 그렇죠? 이 인간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회 자본 중에 인간 자본, 진짜 자본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사회적 망, 그런 것을 우리는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우리 회장님이 쓰시는 단어, 이 경제 용어예요. 하이퍼라고 하는 것은 최고에 넘는 초, 이런 뜻이에요. 초. 그렇죠? 초고도에 연결되어진 사회, 초연결망이라는 말을 쓰죠. 사람과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그대가 알고 있는 사람이 조인되고 거기에 모르는 사람이 또 알고 있는 망이 조인되는 이런 초연결 사회, 이런 것들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 휴먼 릴레이션십을 맺어가는 것, 이것이 내 볼륨을 키우는 가장 큰 자산이다, 자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조직의 멤버가 늘어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글로벌 원 마켓이다. 또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품이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건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인간 관계에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겸손하게 휴밀리티, 낮아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회원이 계속 증가하고 반복 구매가 되면 내가 소득이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또 있어요. 회원 소득이 커지는 이유는 이렇게 커지는 멤버 속에서 본사에서 지금도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자모를 통해서도 PV가 계속 더 올라오고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매출 PV들까지 포함되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원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신상품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회원 국가도 늘어나요. 또 점점 지사가 더 많아지죠. 작년에 중국, 인도, 여기 판데이 들어오셨나요? 그 인도 같은 이런 데까지 작년에 열렸어요. 두 나라 합쳐서 28억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거의 30억 정도. 카운터가 안 되는 사람까지는 그런다 하는데, 어쨌든 이게 돈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1명, 2명, 3명, 4명 해가지고 30억 명을 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숫자니? 그들이 모두가 애터미의 소비자라. 시장이 무궁무진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서 전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화 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두 줄로 볼륨을 키워 내려가면 나의 인간 자본에 의해서 볼륨이 커지고 조직이 커지면 소비 조직과 사업 조직이 커짐에 따라 내 소득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몇 가지라도 좋으니까 적어놨다가 이걸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었네. 우리 본부장님 진짜 말 잘하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걸 계속 되뇌이고 모르는 말은 다시 찾아보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여러분 것을 만들어서 파트너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조직이 커져요. 볼륨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본부장님만 계속 커지고 여러분들 것이 안 커지면 되겠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커져야 본부장님도 커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사업 조직, 망 조직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밤에 만나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런 과정을 개설을 하면 듣고 잘 들은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발 부탁인데요. 2번, 3번 이렇게 되뇌이고 말하고 하세요. 제가 어저께 김현숙 총단장님 강의 듣고 나서도 제가 컴퓨터로 필사를 한 내용을 테마별로 쭉 이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중요 내용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문단으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한 줄씩 띄어서 만들어서 제가 카톡에다 올렸어요. 단체 카톡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거 아이고 우리 저 본부장님 잘 써서 올렸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문단별로 한 테마씩을 잡고 계속 여러분이 큰 소리로 계속 이렇게 되뇌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말하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김현숙 총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말하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이제는 교환을 안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가슴 막 떨리는 일 아니에요? 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면서 그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말이 안 나와도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겸손하게 이렇게 하라는 대로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